으로서의 쓰기예요. 쓰는 것은 우리가 글 쓰는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과정을 해결해 가는 걸 우리가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쓰기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글쓰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대요. 예를 들어 처음에 계획하는, 글 쓰기 전에 뭘 쓸까 계획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라고 문제가 생기면 주제를 고려하거나 목적을 고려하거나 독자들의 수준이나 사용하는 매체, 영상, 사진 같은 걸 고려해서 글쓰기 계획을 세울 거고, 내용을 마련할 때는 내가 만약에 배경 지식이 부족하면 그걸 또 찾아보면 되겠죠. 찾아보면 되고, 어떤 내용을 담을까 고민되면 브레인스토밍 이런 거 해본 적 있지? 그쵸? 마인드맵 해본 적 있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정리하고 나서 내용을 선정해봐라. 내용을 조직할 때는 어떤 순서로, 빨간색 아닌데 그냥 끝 똑같이 어떤 순서로 할까 고민되면 글의 구조에 따라서 개요라는 걸 작성해봐라. 개요라는 걸 작성해봐라. 그리고 문단에 순서를 바꾸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으로 뭔가 더 넣거나 빼면서 계획을 해봐라. 그 다음에 표현하는 거는 글 쓰는 과정을 말해 얘들아. 글쓰기. 그럼 첫 문장을 어떻게 쓸까 또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는 표현을 쓰거나 독자의 수준에 맞춰서, 흥미에 맞춰서 표현을 해주거나, 다양한 표현 방법, 관용 표현, 얘들아 관용 표현 대표적인 속담 같은 거 괜찮아요? 왜 소름 돋아? 아직도 소름이 돋아요? 글의 시를 매체 특성을 고려해서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고쳐 쓰는 단계에서는 어떻게 완성도를 높이게 고쳐 쓸까? 흐름에서 벗어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그러니까 흐름은 곧 주제를 말하겠지? 어법에 어긋난 게 있는지 등에 맞춰서 글을 써봐라. 예요. 1, 2, 3번은 좀 이따 풀게요. 옆으로 바로 갈게요. 그럼 빨리빨리 할게요. 빨리 가야 되니까. 제목, 지유의 여행지 소개 글쓰기. 이 친구가 지유래요. 중3이래요. 약간 좀 늙었는데 아무튼 취미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 이 블로그라는 거 글을 올린 매체예요. 블로거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글을 계획할 거예요. 계획을 할 건데 얘는 지금 지난 주말에 가본 청산도라는 곳이 아름다워가지고 청산도 슬로길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었대요. 이게 글을 쓰는 목적이지. 슬로길이라는 거를 아름답다는 걸 알리고 싶었대요. 또는 계기지, 동기. 그래서 내가 뭘 고려하고 있냐면 누가 읽을까? 독자지, 독자. 내 블로그에 자주 오는 친구들이겠지? 그리고 블로그에 올리면 매체죠, 매체. 그래서 자기가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쓰고 싶대요. 그래서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정했어요. 됐죠? 자, 아래쪽에 계획하기에서 고려한 점은 주제, 목적, 독자, 매체인데 독자는 친구들이고 주제는 아름다운 슬로길이고 슬로길을 소개하는 거고 매체는 어디에 실린다 했어요? 어디에? 블로그. 블로그. 뒤로 갈게요. 그래서 이제 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 마련하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글을 쓰기에 내용이 부족하네. 즉 내가 알고 있는 게 부족하지. 이런 거는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해요. 배경 지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우가 선택한 방법, 인터넷 자료, 책자 자료예요. 너희 누리집을
누리집이 원래 영어로 뭔지 알지? 누리집이 원래 영어로 뭐라 할까요? 한글이죠. 원래 영어를 한글로 표현한 거죠. 얘는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누리집이라 해. 한글로. 홈페이지를 보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마련한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을 글에 담을까? 두 번째 문제는 주제를 선정하는 거지. 주제 선정. 내용을 선정할 때 궁금해할 만한 거. 주제와 거리가 먼 걸 빼겠대요. 그래서 지금 얘가 선택한 게 청산도에 엄마야 깜짝이야. 지워야지. 청산도에 대해서 이 땅의 의미, 주변 관광지, 역사, 위치, 그리고 슬로길의 코스 이런 거를 좀 얘기해야겠다라고 정했나 봐. 자, 그러면 내용 마련하기에서는 배경 지식이 부족할 때는 홈페이지나 책자 갈 거고 뭘 담을지 모를 때는 궁금해 할 만한 걸 정리할 거고 주제와 거리가 먼 걸 삭제하겠죠? 그래서 여기 빈칸은 주제예요. 내려가서 내용 조직하기는 개요표를 짜는 단계를 말해요. 얘들아 이렇게 개요표 짜는 단계고 개요표에서는 일단 어떤 순서로 내용을 제시할까 순서가 고민됐나 봐요. 그래서 얘는 결정한 게 청산도 먼저 소개하고 나서 1, 4, 5번 코스를 소개하겠대요. 그리고 더 넣어야 할 내용을 궁금해 했는데 이때는 1, 4, 5번 하기 전에 슬로길 전반적인 소개 1, 4, 5를 추천하는 까닭을 넣겠대.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청산도를 얘들아 먼저 소개하겠죠. 1 얘를 먼저 소개하고 요거 하기 전에 요거 한다 했으니까 얘가 2 요놈이 3 그리고 4 이렇게 되겠지. 순서대로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가 내용을 조직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표에 나와 있는 거고 나와 있는 거고 여기 빈칸. 자, 내용 조직하기에서는 어떤 뭘로 순서 그렇지. 그래서 청산도 하고 나서 슬로기를 해야겠다. 추가할 거는 코스 하기 전에 전반적 내용과 코스 추천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옆에는 얘가 글을 썼어요. 볼게요. 어떻게 썼는지. 자, 블로그 홈인가 봐요. 반갑습니다. 지우의 블로그입니다. 일상기록 33개, 먹거리 27, 여행 16. 뭔가 자기 일을 많이 쓰는 애인가 봐요. 그치? 그래서 여행 가가지고 여행 코너에다가 썼어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섬 청산도. 청산도라는 섬의 이름을 테스트 봐야 되죠. 라는 섬을 알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이 질문의 형식으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남해의 큰 섬이래. 청산도는 남해의 큰 섬 완도에서 20km 가량 떨어져 있는 아름다운 섬이에요. 완도항 배를 타고 50분 정도 가야 닿을 수 있답니다. 이 아름다운 섬은 산도 바다도 푸르다고 해서 청산도래요. 자, 이 지명의 유래죠. 유래. 이 지명의 유래는 모두 다 뭐 해서 푸르다. 한자로 푸를 청자를 쓰거든요. 너 가야 되지. 얘기해? 언제든? 시간 되면 얘기해. 그래요? 81년에 지정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으며 2007년에서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얘들아 슬로시티 뭔지 알아요? 슬로가 너희 그 영어야. 슬로우 시티. 그럼 슬로우 시티가 뭘까요? 느린 도시. 느리지. 느리다는 게 뭘까? 약간 시골이라. 약간 그런 거지. 그래서 자연이 좋고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그런 걸 슬로우 시티로 얘기를 해요. 넘어갈게. 아래쪽 나문단. 진짜 예쁘긴 하네. 그다음에 나문단. 청산도를 둘러보려면 슬로길을 따라 걸으면 좋습니다. 이제 슬로길 얘기하겠네요.
슬로길은 모두 11개의 코스가 있대요. 슬로길의 구성이 총 11개인데 청산도 주민들이 마을 간 이동로로 이용하던 것을 조금 손보아서 만들었대요. 그러면 이 길에 유래지, 유래. 왜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마을 간의 이동로로 쓰이던 것을 조금 손봐서 만들어졌네요. 산을 허물고 논밭을 파헤쳐 새로 만든 것이 아니어서 주변의 자연과 잘 어울린답니다. 길을 걸으며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름다워 저절로 발걸음이 느려진다고 해서 슬로길이라는 멋진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넘어갈게요. 뒤로 갈게요. 그래서 11개 코스를 모두 걸어보려면 적어도 4일이나 걸린대요. 천천히 걷는다면 하루 이틀 더 걸리겠죠. 슬로길 모두를 천천히 걸으며 느긋하게 청산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방학이 아닐 때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1박 2일로 1, 4, 5번 코스를 둘러보는 걸 추천해요. 추천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느리게 즐기면 좋으니까. 그치? 느리게 즐기면 좋은 섬이니까. 그래 내가 보내줄게. 그래서 특히 얘가 추천하는, 아까 전에 추천 코스를 넣겠다 했잖아요. 추천 코스가 1, 4번 코스. 1, 4번 코스 주변의 경치가 특히 아름답고 5번 코스는 곳곳에 다른 데선 보기 어려운 독특한 볼거리가 많대. 이것도 이 추천의 이유죠. 그치? 추천의 이유. 1번 코스는 청산도의 남쪽 바다를 따라 나 있는데 산들, 바다의 경치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대요. 어허, 그러면 지금 보면 특징이 1번 코스는 이렇게 좀 크게 글씨를 크게 했지. 크기를 조절해서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어요. 네. 그리고 청산도의 남쪽 바다를 따라 나인다 했지. 유채꽃이 피어있는 유채꽃밭과 바닷바람에 일렁이는 청보리밭 그리고 탁 트인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코스는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라는 것도 폰트를 좀 키웠죠. 그리고 관련한 곳을 여기 보면 잠깐만 얘들아. 근데 진짜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이 생겼어. 예쁘긴 하다. 그치? 저희 주변에 서서후송은 응, 나도 거기 알아요. 아니 저 그거 진짜 너무 후회했어요. 갈 걸 그랬다면서 막 정의로운 소문 들었잖아. 몰랐어? 링크를 바로 걸어놔야지. 이런 식으로 블로그의 특성을 살려서 글을 작성했어요.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링크를 작성해놨다. 그리고 그 코스 끝에 있는 화랑포에서는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을 수 여긴가 봐. 예쁘다. 인생 사진을 얻었대. 그 다음에는 4번째 4번 코스는 낭길이라고도 합니다. 섬의 남서쪽 바닷가 낭떠러지를 끼고 있어서 낭떠러지 길이 같이. 낭길. 세아야. 네. 낭길. 저희 사진 구경하고 있어요. 울창한 나무 사이로 구불구불 뻗어 있는 오솔길이어서 위험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답니다. 걷다 보면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 뭐뭐 하는 것 같은, 이게 무슨 법이냐면요. 직유예요. 뭐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신비로운 길이에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그때 느낌이 되살아나네요. 되게 멋있긴 하다. 넘어갈게요. 마문단. 5번 코스는 옆으로 뒤집어 놓은 니은자처럼 생겼는데 옆으로 뒤집어 놓은 니은이면 뭐야? 이게 아니라 이거라는 거겠지? 그쵸? 그렇겠죠? 맞죠? 아닌가? 이 코스를 걷다 보면 다른 데서는 보기 어려운 독특한 볼거리들이 있대요. 일단 첫 번째 범바위.
범이 웅크린 모습에 범이 뭐야? 범. 호아리. 범. 호아리. 호랑이. 뭔데? 호랑이. 뭐라 그랬어? 모르겠어. 강아리가 뭐야? 또는 바람이 불 때면 바위 틈에서 범 우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그러한 이름이 붙은 범바위 산입니다까지가 이름의 유래죠. 이름의 유래. 까지가. 범바위 정상에 섰을 때 먼 바다와 여기저기 떠있는 작은 섬들이 한눈에 들어와 저도 모르게 우와 감탄사죠.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비유법이죠. 이런 식으로 자신의 느낌을 생생하게 살리려고 하고 있어. 근데 이게 호랑이가 엎드린 건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대요. 이게 호랑이. 그 다음에 범바위에서 내려와 바다 쪽으로 걷다 보면 구들장논. 이것도 두 번째 독특한 볼거리겠지. 구들장논은 돌이 많고 흙이 부족한 청산도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만든 특이한 논이래요. 이 논에 대한 설명이죠. 돌이 많고 흙과 물이 부족한 청산도에서 만든 특이한 논. 바닥에 구들장처럼 돌을 쌓고 그 위에 흙을 부었대요. 그 위에 이렇게 흙을 부어서 만들었대. 그럼 요쪽이 흙을 부은 건가? 이쪽인가? 흙을 이렇게 부었대요. 그래서 청산도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해요. 그 다음 장기미 해변. 여기서만 볼 수 있는 볼거리입니다. 이곳에는 공룡알 같은 큰 돌이 많이 널려 있어 공룡알 해변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아, 여기는 이런 돌이 많나 봐요. 여기는. 바닷물이 깨끗해서 뛰어들고 싶었지만 아직 여름이 아니어서 해변을 걷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답니다. 다음 바문단. 여러분, 아름다운 섬 청산도의 멋진 술로기를 천천히 걸으면서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추억 만들어 보지 않을래요? 라고 권유하고 있죠? 추천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끝내고 있어요. 내용은 다 됐고요.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이거 뭐였어?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이것을 던졌어요. 이것. 그렇지. 질문. 그 다음에 적절한 단어와 이것을 써서 비읍, 이응, 직유법 같은 이런 것들을 쌤이 비유. 그렇지. 그리고 그 외 거를 보면 뭐 글자를 크게 하거나 웹페이지 링크를 걸거나 권유하고 있고 사진도 제공하고 있고 뭐 이런 등등으로 적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빈칸. 지우가 고쳐쓰기 여기 있네.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블로그에 올리기 전에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 게 없는지, 어법에 어긋난 표현이 없는지, 문법, 글자, 뭐 철자 잘못된 게 없나 이런 거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없는지를 확인해